밤 12시 벨이 울립니다. 급히 뛰어나가는 조태승 목사. 누군가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있습니다. 방금 나오네요. 잠옷에 둘둘 말려 들어온 아기. 탯줄도 길게 늘어진 상태입니다. 목사가 조심스럽게 탯줄을 정리합니다. 열 달 동안 엄마와 연결됐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렵게 아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없을 생각이 진짜 없을 짓이라 생각해서 안 했어.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이별해야 하는 아기. 아프지 않고 여기 무사히 들어와줘서 고마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상자. 베이비박스 60일의 기록입니다. 가파른 언덕길 위 작은 교회. 여기에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두고 가는 공간입니다. 벨이 울립니다. 베이비박스의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아기 포대기 안에는 짧은 글귀가 적힌 쪽지가 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포대기와 베네 저고리 등이 훗날 아이가 부모를 찾을 때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온 생명인데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출산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일단 낙태하지 않은 거 잘하셨다. 아기라는 편지를 쓰셔야 되는데 왜 편지를 쓰시냐고 하냐면 아기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아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않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보육원 앞에라도 놓고 올까. 그래서 계속 친구랑 알아봤어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친구가 거기 이런 데가 있다더라. 이렇게 들어온 아기는 체온과 맥박을 확인한 후 목욕을 시킵니다. 아기 몸에 붙어있는 태지와 양수를 닦아냅니다. 현애야 밥 끝났는데. 신생아들은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재빨리 씻기고 닦아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자지러지게 울던 아기는 이제야 진정이 됐습니다. 베이비박스엔 이틀에 한 번꼴로 아기가 들어옵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길거리에 버려질 수 있었던 아기들입니다. 태반도 정리하지 못하고 하혈을 하면서 들어오는 산모도 있습니다. 애 엄마도 범벅이 돼 있고 비범벅이 돼 있고 하혈을 하는 상태였고 앉아 있는데도 피가 나는 상태였고
너무 정신 없으니까 아픈 것도 결을 못 느껴요, 본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앳된 여학생이 베이비박스를 찾았습니다. 왔네. 이놈이 그냥 이제 왔어. 응? 양이 늘어서 많이 먹는데 속이 부대. 16살, 중학교 3학년 나이인 지혜 씨. 엄마 왔어. 일주일 전 새벽 5시에 탯줄도 정리되지 않은 현민이를 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진짜 잘생겼다. 진짜 이기 싫어했는데. 엄마와 단둘이 사는 지혜 씨는 엄마가 일을 나간 새벽에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지금 저 할머니한테 가는 거지? 네. 그래. 잘 다녀와. 지혜 씨는 아기를 낳은 이 상황이 무섭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엄마한테 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아기가 추원을 떠는데 만약에 애가 여기 잘못되면 그것도 무서워서 일단은 베이비박스를 바로 간 거예요.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기 엄마의 60%는 10대 청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와 은지 씨도 19살입니다. 들었어요. 학교는 왜 그만두게 됐어요? 애기 가진 거 알고 나서 이제 교복을 입는데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것 같아서 그냥 입양을 보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포기가 안 되니까 아기를 맡기는 거예요. 일을 경제력이 없는 10대 부모의 현실. 연우를 베이비박스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우를 두고 돌아서는 길. 엄마 은지 씨는 참았던 울음이 터집니다. 집 보증금 500만 원만 모으면 연우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을 거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네. 오늘 잠도 별로 못 잤어요. 한 2시간 넘게. 목사님한테 너무 혼났어요. 더 몸조리 해야 되는데 밖에서 그러고 들어다니면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가출한 은지 씨. 그게 있어요? 출산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베이비박스 애기 데려다주고 그때부터 쭉 밖에 있었어요. 일주일 됐다 일주일.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어갖고 신경 안 써요. 이거 애기 낳고 가도 이렇게 낳고 은지 씨가 보물이라며 짐을 꺼내 보여줍니다. 애기 팔찌랑 태어나서 찾던 팔찌랑 탯줄. 10대인 이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했기에 딸 연우만큼은 꼭 제 손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소 부모 없는 불행만 주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잘 곳도 없는 현실. 두 사람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5월의 밤거리는 차갑기만 합니다. 늦은 밤 혼자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16살 엄마 지혜 씨. 두리번거리며 아들 현민이를 찾습니다. 이 주 만에 만난 현민이는 부쩍 자랐습니다. 네, 살 엄청 쪘어요. 어디가? 다 머리가 커진 어떨 때 기억 많이 나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눈 뜨고. 이렇게 예쁜 현민이의 모습을 엄마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본다면 엄마의 마음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딸을 혼자 키워낸 지혜 씨의 어머니는 현민이를 반대합니다. 나는 너가 나중에 운동을 시작해서 대학도 나왔으면 좋겠고 엄마는 막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민하던 지혜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엄마 도움도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말하고 데리고 오려했는데 이제는 그냥 데리고 오려고요. 엄마 없는 사이에 제가 아기 데리고 집에서 키우고 있으면 엄마가 일단 아기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생각도 바뀔 것 같고. 지혜 씨는 다음 주에 현민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열아홉 살 엄마 은지 씨. 거리를 전전하다 연우를 키우려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지 2주째입니다. 그 사이에 연우는 엄마 품에 길들여졌습니다. 연우와 살 집에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은지 씨.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접 본다고 해서. 몇 살이에요? 저 19살이에요. 학교 안 다니고요. 미성년자의 미혼모인 은지 씨. 그녀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공고 보고 왔는데. 저 19살이요. 19살? 지금? 근데 이거 애 낳았다고? 네. 사람들의 편견은 예상했습니다. 네. 저 아무거나 시켜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은지 씨와 민호 씨가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고민 끝에 연우의 출생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160. 오늘로 두 사람은 연우의 정식 부모가 됐습니다. 좋은 엄마가 돼야죠. 열심히 살게요. 같이. 진짜 열심히 살게요. 남들 못지않게 살 거예요. 집도 구해서 애기 잘 가르치고 할 거예요. 아기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16살 엄마 지혜 씨로부터 일주일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입양도 못 가요. 그러니까요. 좀 늦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뒤로 그래서 혹시 핸드폰을 갖고 계실까 해서 애타는 마음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문자를 부모님께 한번 남겨봤고요. 지난 5월 집 화장실에서 현민이를 낳고 베이비박스에 데려왔던 지혜 씨. 매주 아기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봤고 마지막에는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 시설로 가는 이유가 이제 오고 갈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마음의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상해요. 그리고 아이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엄마가 왔을 때의 그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아이들 보면은 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지혜 씨가 연락을 해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조 목사와 봉사자들은 초조해집니다.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현민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져야 합니다. 엄마, 할머니 찾으러 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즐겁게 예쁜데. 찾으러 오세요. 기다릴게요. 기다릴 거예요. 다음 날 조 목사는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노력했던 16살 엄마 지혜 씨. 하지만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또 한 명의 엄마가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3개월씩) 막 이렇게 있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가는 거 보면은 속상하고, 또 엄마한테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가면 막 그때는 속상하고. 지금도 끙끙거리고 오빠 밥 달라고 할 텐데. 돼지가 밥 달라고 계속 끙끙거릴 텐데 아무도 돌보지 않을 텐데. 원래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 저쪽에까지 세트로 깔맞춤 해가지고. 여기 굳어가지고 그런지 이름도 잘 안 지워지네요. 올해 이름이 써 있어가지고 미니에 대한 기억도 지우기 쉽지 않겠죠. 실제로 이것이 그 10대 미혼모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라건대 모든 지금 이 상황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또 10대 미혼모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여건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뭐 대다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미혼모가 아이를 기르고 싶어도 또 실제로 기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이를 결국은 포기하는. 거리를 전전하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와 지내고 있는 연우와 엄마 은지 씨. 그런데 오늘은 은지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지 씨는 혼자서 짐을 쌉니다. 아, 싸웠었거든요. 근데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어? 입양 보내면 거기 가족관계 등록서에서 빠진다고 보내세요. 남자친구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말에 심란해진 은지 씨.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워볼 요량으로 무턱대고 할머니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임신해서 가출한 지 6개월 만에 은지 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미리 전화하고 가면 다 누가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은지 씨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베이비박스의 벨이 또다시 울립니다. 저랑 통화하신 분 맞으세요? 애기 데리고 일로 오세요. 18살 아기 엄마는 차마 아기를 버릴 수 없어 동해에서부터 고속버스를 타고 난곡동까지 왔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또 한 명의 아기가 세상에 홀로 남겨집니다. 은별아, 엄마가 많이 미안하고 또 미안해. 은별이 너를 책임지지 못하는 못난 엄마 평생 원망해도 좋아. 우리 은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효녀였고 엄마가 사랑 듬뿍 주려고 노력했어. 꼭 은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주렴. 엄마가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 은별이 잊지 않고 있을게. 아기를 숨기고 싶은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오늘도 베이비박스엔 아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